자, 글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어느 정도 끝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막상 말은 하는데 내가 뭐 문장을 쓰려고 하면 우리말의 명사에서요. 모음을 찾기도 조금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건 받침입니다. 그래서 받침을 못 쓰고 또 받침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쓰기가 싫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자, 그 명사를 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말의 명사는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뭐 책, 옷 이런 게 명사죠. 그러면 그 명사를 말을 하면서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명사에다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이에요 그리고 예요를 씁니다. 근데 이에요는 뭐냐면 받침이 있는 명사는 이에요를 써야 되고 받침이 없는 명사는 그냥 예요를 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만일에 우리가 안경을 쓰는 부위는 사람의 얼굴 중에 어느 부위예요? 눈이죠. 눈이고 자, 얼굴 제일 가운데 있는 건 코죠. 그러면 눈이라는 글자에는 니은 받침이 있고 코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눈은 위에 있는 이에요 세 글자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눈 이에요라고 말해야 되고 코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예요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쓰기가 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눈 이에요라는 세 글자 안에 에는 줄이 하나예요. 에 한 줄이고요. 코 예요는 예 글자도 두 개지만 예요의 줄이 가로로 두 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맞춤법을 틀리게 되는데 자, 제가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받침을 어떻게 찾느냐죠. 근데 그들이 굉장히 받침을 찾기를 어려워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저는 받침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도 이렇게 뭐 혹시 어릴 때 받아쓰기 하시면 또 자녀를 가르칠 때 받아쓰기 하시면 엄마가 그렇게 하죠. 야, 꽃은 받침이 치읓이야, 치읓. 뭐 옷 할 때 그 받침 시옷이야. 이렇게 어머니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이들은 그거를 일일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까 제가 받침이 있는 단어는 항상 이, 에, 요 하고 결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이라는 단어는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옷 이에요가 되죠. 근데 이거를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발음을 하시면 우리는 옷이에요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좀 제가 쓰면 옷이에요가 돼요. 그러면 시로 발음됐다는 얘기는 원래 여기 앞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원래 여기 동그라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옷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침이 옷, 시옷, 이에요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알면 아이들이 받침을 틀리지 않아요. 저는 가끔 학생들하고 예를 들 때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햇빛,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것도 빛이죠.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하는 빛도 있죠. 세 개의 단어가 받침이 다 다릅니다.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발음을 해보면 알아요. 너무 강한 빛이에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다 빚이에요. 자, 머리를 빗는 그 도구는 이름이 빗이에요. 제가 발음이 다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음이 빚이에요라고 발음했고 그 다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빚이에요가 되죠.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하는 거는 빛이에요가 돼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받침을 찾겠죠. 빛이가 됐기 때문에 그 햇빛의 빛은 치읓이 받침이 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지읒이 받침이 되고 머리를 예쁘게 하는 거는 시옷이 되는 거죠.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은 경우가 있죠. 뭘 볼까요? 이런 걸 한번 보면 돼요. 가끔 우리말 받침에 겹받침도 있고요. 저는 그걸 겹받침이라기보다 쉽게 말하면 쌍둥이 받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2개짜리가 있는 게 우리 언어에는 이거죠. 쌍기역과 쌍시옷만 2개짜리 받침이 있습니다. 참고로 뭐 설마 여러분들 그런 건 안 아시죠? 우리말에 쌍자음이 5개가 있습니다. 쌍디귿도 있고요. 쌍비읍도 있고 쌍지읒도 있는데 이거는 받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침으로 쓰면 정말 웃기는 거죠. 네. 우리말에 유일하게 받침으로 쓰는 쌍둥이 받침은 쌍기역과 쌍시옷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기역을 받침으로 기억하라고 얘기하면 그걸 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보통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러면 친구가 나 지금 집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집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지금 집 안이야? 집 밖이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집 밖이야. 지금 발음을 보시면 집 밖이에요가 되겠죠. 나 지금 집 밖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받침은 쌍기역이 바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짜리 받침을 기억하는 건 쌍기역은 이렇게 끼로 소리가 날 경우 쌍기역 받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개짜리인데 서로 다르게 생긴 2개의 받침. 아시죠? 갑, 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은 그것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받침은 우리나라 말은 이에요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그 2개의 받침이 있으면 2개의 받침이 다 발음이 나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박앤세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굉장히 싼 값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에요를 발음을 잘 들어보시면 값이에요 이렇게 들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요 시 앞에 동그라미가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옷은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틀리지 않겠죠.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피자가 오면 많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 이거 여기 있는 거 여기 한 5조각 정도 이거 다 내 몫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몫이에요. 근데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를 기억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아이가 이렇게 발음했죠. 이 5개는 다 내 몫이에요 라고 발음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동그라미가 원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옷은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돼요.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글자가 이 글자예요. 그런데 발음할 수 있다면, 이미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걸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그리고 학생의 이름을 쓰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학생의 제 이름은 마이클, 그 다음에 이에온지 예온지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이 여기 리을 받침이 있으니까 마이클 이에요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마이클까지만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에요를 완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이름 중에 제니퍼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면 제니퍼 그리고 완성하시라고 그러면 제 이름은 제니퍼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런 명사의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받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학생이 명사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명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당면하는 건 뭐냐면 더 어려운 동사와 형용사를 쓰는 방법이죠. 동사와 형용사를 보통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이라는 말은 활용해서 쓰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활용해서 쓴다. 명사는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명사는 영원히 그냥 그 명사예요. 책은 책이고 옷은 옷이고 구두는 구두죠.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는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뭐 용언이다, 활용한다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가르쳐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용어는 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형용사일 경우도 뭐 크다, 좋다, 작다, 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동사일 경우는 뭐 먹다, 보내다, 뭐 입다, 뭐 이렇게 만들다 이렇게 다 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라는 원형 형태가 아니라 먹다의 먹, 옷을 입다의 입, 만들다의 만들, 키가 크다의 크 이것만 활용하죠. 그거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학생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그 외국인들을 접하시거나 또는 가르쳐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가끔 교포들이 말할 때 어색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 언어의 원래 원형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못 찾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말의 원형을 찾는 방법은 원래는 딱 하나예요. 우리말에 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나열을 할 때 우리말에 고를 쓰는 거 아세요? 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테니스를 치고 키가 작고 이렇게 고를 쓰잖아요. 이 고 앞에 들어간 말이 모두 원형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불규칙 활용도 전부 다 고 앞에서는 원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춥다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 춥다가 어떤 때는 뭐 추워요, 추우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고 앞에서는 오늘 날씨가 춥고 하면서 원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설명을 다 하시기보다는 그냥 고 앞에서 쓰는 말이 뭔지를 기억해내면 돼요. 그게 원형이에요. 아마 국어사전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말했던 고 앞에 있는 단어하고 플러스 다라는 글자로 모든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내가 어제 이메일을 쓰고가 원래 활용은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쓰다가 원래 기본형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이메일도 많이 써서 써보세요. 어제 이메일 썼으니까 하고 써로 너무 많이 발음을 하면 외국인들은 그 기본형이 써단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원형을 못 찾아요. 그래서 원형으로 늘 찾으려면 그 앞에 쓰는 말이 무엇인지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쓰는 말이 모든 동사나 형용사의 원형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가르치냐면 그 앞에 있는 말을 찾아냈다고 하면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보고 선물을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뭐 문을 열고 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말의 모든 단어는 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다 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어요. 받다, 공부하다, 먹다, 열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냥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앞에 있는 단어를 기억해라. 그래서 여기 보가 있고요. 받 있고요. 공부하가 있고요.
먹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 말이 이제 원형을 알았다면 이 말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제 그런 원형을 찾았어요. 아까 보, 열, 뭐 공부, 하, 먹 이렇게 찾았습니다.